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서민 정부라고 외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사진을 참 잘 알 거예요.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주고 매일매일 일자리가 얼마나 만들었는지 국민께 보고 드리겠다고 했던 이 상황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이렇게 시연하고 그 다음에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던 것 같아요. 네. 서민정부라고 자처를 했지만 서민들의 일자리가 완전히 망가졌는데요. 서민들의 일자리가. 그러니 일자리 상황판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요. 일자리 상황판으로. 그러면 서민들의 일자리가 왜 망가졌을까? 최저임금 인상이요. 최저임금 인상을 엄청나게 해버렸잖아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8년과 2019년에 16.4%씩 그리고 2019년에 10.9% 전체 두 해만 합쳐도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니 2018년, 2019년에 자영업자들이 완전히 폭망했거든요. 그러면서 자영업에 종사하던 많은 사람들이 쫓겨났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졌어요. 일자리가. 그러니 일자리 상황판을 계속 상황판을 들여다봤자 좋아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든 일자리 많이 늘렸어 이렇게 하려고 노인 일자리 엄청 늘렸잖아요. 그죠? 노인 일자리. 말도 안 되는 일자리 늘려갖고 국민을 기만하고 속여왔습니다. 그만큼 서민에게는요 계속 고통의 연속이었다. 서민의 정부인데 서민에게는 고통 연속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다가 여러분 미친 집값이나 벼락거지는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자산 불평도를 나타내는 게 순자산 진위계수예요. 이 순자산 진위계수가 2017년에 0.584였거든요. 이게 2020년에 0.602까지 늘었습니다. 602까지. 쉽게 말하면 자산의 불평등도가 더 커졌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다가 순자산 5분위 배율도 보면 지금 장난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가 태동할 때는 99.65배였거든요. 그런데 2020년에는 166.64배입니다. 자산의 어떤 5분위 배율이라는 건요. 1분위가 못 사는 사람, 저소득층이에요. 5분위가 부자, 잘 사는 사람이에요. 이 두 개를 비율을 내보니까 나오는 비율을 5분위 배율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5분위 배율이 166.64배나 늘어날 정도로 지금 불평도, 자산의 양극화는 굉장히 커졌다. 서민들은 점점 더 못 살아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말입니다.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에 자산은 점점 올라갔어요. 돈이 없으니까 돈 없는 사람 또 부동산도 못하죠. 주식시장도 못하죠. 그러니 부의 어떤 상승도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실제 보면요 여러분 순자산 5분위 배율이 보면 엄청나게 이렇게 차이가 나요. 금액으로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옛날에는 9억 4,670만 원 차이가 났다면 2020년에는 11억 2,481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이제는 이 불평등도 이게 엄청나게 커졌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서민정부라고 자처를 했지만 서민정부는 아니었다 이렇게 봐야 되죠. 여기에다가 여러분 아파트로 가보면 이게 더 심각해집니다. 아파트 가격 5분위 배열 보시면 지금 8.6%까지 늘어났습니다. 8.6배나 늘어났습니다. 8.6배. 옛날에 1분위 가격이 얼마였나 하면 1억 1,805만 원이었습니다. 5분위는 5억 5,492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5분위 배율 자체가 4.7배 정도 된다. 이게 1억 1,800만 원하고 비교해보면 그 정도 나오겠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쭉 가면서 특히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는 이게 거의 배수가 4배가 더 늘어 2배가 늘어났어. 2배가. 예, 1분위 배율은 별로 안 늘어났습니다. 1억 1,244만 원. 예, 아파트가 그랬다면 5분위 비싼 아파트는 9억 7,056만 원. 몇 배입니까? 몇 배? 8배 넘죠. 9배 가까이 되죠. 그만큼 예, 서민의 정부라고 이야기했지만 서민의 정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서민 정책이라는 게요. 결국은 예, 역설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최저임금을 많이 올려버리니까 예, 서민들이 벌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일자리도 잃죠. 심지어는 자영업자까지 폐업하죠. 예, 게다가 구조조정하면서 실직하죠. 이러니 뭐 돈 버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여러분 여기에다가 이 주 52시간제 있죠. 주 52시간제. 주 52시간제 하면서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의 임금이 적어도 3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30% 이상. 왜 줄어드냐고요? 주 52시간만 일하니까. 주 52시간 이상을 일하면 예, 사장이 구속되니까 감옥살이 해야 되니까. 적어도 벌금도 2천만 원 이하, 감옥살이도 2년이야. 이렇게 감옥살이 해야 되니까 일을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한다니까. 68시간을 일할 때는 예, 뭐 저녁에도 일하고 주말에서 나와서 일하고 해서 시간의 수당이 많이 붙어서 그래도 중소기업이 한 7, 8년 차 되면 350, 60만 원을 벌어갔습니다. 그런데 주 52시간이 되면서 시간에 일을 못합니다. 아예. 그러니 한 100만 원 이상의 어떤 임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임금이 줄어들면 줄어드는 만큼 서민들은 더 못 사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사회적 빈곤층이라고 해요. 못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폭증했어요. 폭증.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는요. 213만 7천 명이었던 사회 빈곤층이에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합한 거예요. 예, 213만 7천 명이었던 것이 2020년 11월 말 기준으로 가면 272만 2천 명이에요. 이게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55만 명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21만 명이라고 이야기하면 여기에 몇 배예요? 예, 몇 배입니까? 2배가 훌쩍 넘습니다. 2배가 훌쩍 넘어요. 결국 문재인 정부는 서민 정부를 포방하고 그야말로 쇼를 했지만 결국은 서민들에게 더 고통을 주는 정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책이라는 게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요. 시장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이게 반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동기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에서는 나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사실, 이런 거를 전혀 무시한 거예요. 최저임금을 올리고 주 52시간제를 도입하고 예, 기업의 법인세를 올리고 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도입하고 R&D 세제, 연구개발 세제 줄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었고 그 부담이 서민들의 소득 감소로 이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회 빈곤층으로 됐던 거죠. 여러분, 어째 보면 문재인 정부는 사회 빈곤층이 되면 될수록 자기 편이니까 정책적 실수였지만 결국 자기 편이 늘어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너무 많이 갔다고요? 그건 사실일 것 같아요. 어쨌든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시장은 시장대로 따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항상 그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무조건 서민정부라고 하는 그 사실은 전혀 서민정부가 아니었는데도
그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습니다.